자, 뭐 지금 환절기도 아닌데 그죠? 한겨울의 기준인데 뭐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저도 좀 뭐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사실. 목이 간질간질해서 뭐 녹화하다가 기침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크게 많이 기대를 했었잖아요. 새벽에도 이제 엔비디아 차트 올려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뭐 VVIP 방의 기준에 또 VIP 방의 기준에 지금 방이 세 개가 있어요. 방이 세 개가 있고 문자 VIP, VVIP 최근에 이제 문자방 연말 연초에 오픈해드려서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뭐 이런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엔비디아처럼 이 고점을 넘기고 40%, 50%까지 치고 올라온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나스닥이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이든 전체 시장에 영향을 다 주었다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런 기준이에요. 오늘 그것도 갖고 가죠. 이제 뭐 종목 기준에 지금 하이닉스 주봉하고 제가 다 잘라주면 되는 거죠. 비교 차트도.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이제 엔비디아의 기준 지난 오래간만에 20년부터 자를까요? 오랜만에 20년부터 21년부터 자를까요? 21년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의 흐름에 있어서 또 글로벌 증시 흐름에 있어서 2020년 9월 말 10월 초가 그게 이제 바닥이에요.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흐름 이후에 엔비디아는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뛰어넘고 그 라인들을 이제 쭉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 기준이 350불인가요? 이때가 346불. 346불도 이제 뛰어넘고 쭉 뻗어 올라가고 나스닥도 20년 내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왔고 이 대단하다라는 게 346불 요 라인을 요 양봉으로 뛰어넘었잖아요. 저 양봉으로 뛰어넘을 때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률 346포인트 달러 대비해서 522 하면은 뭐 180달러 정도 가까이 되나요? 180?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이제 50% 이상 올라온 게 되는데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리잖아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근데 이걸 일봉으로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일봉으로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지난 우리가 글로벌 증시 전체 가져간 게 몇 회차인가요? 3회차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나하나 차분차분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심리적으로도 많이들 위축돼 있으세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물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종목별로의 변동성의 확장 부분에 있어서요. 그럼 4회차군요. 4회차 놓고 보시면 4회차가 이제 1월 5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지난 금요일. 이 지난 금요일 요 차트 좀 잘라서 주세요. 요 갭이 요 갭이 어마어마한 갭입니다. 이게 30%의 갭이에요.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이때 형성돼 있던 내용이 잘 들으셔야 돼요. IT 기준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여기 있나? 여기 없구나. 우리나라만 있구나. 여기 있구나요. 여기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우디 아람코가 있기 때문에 6위고 미국 자체에서 5위예요. 예? 시가총액이 5위짜리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도 50% 오른 거고 애플은 10%, 마이크로소프트사도 10% 수준인데 글쎄요. 이제 뭐 어제 고점을 넘겼으니까 한번
얼마까지 등락률이 있었는지 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3위 알파벳하고 아마존은 이제 52주 고가 수준, 그다음에 메타 시가총액 6위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52주 이제 고가 랠리의 기준.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5위에서 10위 밖으로 밀렸다가 작년에 치고 올라와서 이제 그래도 6위까지 올라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8위로 다시 미끄러져 있어요. 저기는 좀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형성되진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기준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강력한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 왜 그러니라는 질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왜 엔비디아가 왜 강세를 띠느냐? 또 IT의 기준에 뭐 하이닉스도 어마어마해요. 하이닉스의 상승률 자체도, 하이닉스가 지금 100% 올라와 있어요. 더블이에요, 더블. 작년 저점 대비해서 더블. 뭐 5월 이후에 엔비디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5월 이후에 엔비디아가 뭐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뭐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같이 연동돼서 이제 뭐 강세 흐름을 나타내게 됐는데, 일단은 내용들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이닉스 PPT가 PPT를 다 집어넣어 버렸나? 하이닉스 PPT가 별도로 없나요? 이쪽에 다 몰아갖고 집어넣어 버렸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잠시만요. 제가 하이닉스 PPT 하나만 빠르게 좀 올려주세요. 마지막 거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기준을 어차피 마음 먹은 김에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교육해드리고 내일부터 IT 쪽에 본격적인 흐름이 나와주면 되니까.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변동성 매매, 아프리카 TV,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 다 들여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에 이제 PPT 지금 올라와서 이제 같이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이닉스 뭐 문자 사인 나간 거는 나간 거고,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주력주니까 계속 나가요. 이게 22일 날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뭐 1월 초순까지 내일이 계속 매수의 기준 잡아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영향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같이 움직였다, 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요 기준에 요런 거 단어 같이 뭐 다 지나간 건가? 뭐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하고의 2015년 이후, 그러니까 금리를 2009년 7월에 내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이 2006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6월, 그리고 그 당시 기준의 첫 금리 인상이 2004년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하고 한 번 더, 그러니까 17번 금리를 올렸고, 한 번 올릴 때마다 25bp씩 올렸고, 결론은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 있었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서 저러한 랠리가 나온 거예요. 금리 인하 시기는요. 금리 인하 시기는 뭐 당연히 경기를 부양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는 무너져 내려오죠. 근데 이제 원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라서 뭐 코로나19 때, 여기가 이제 코로나19가 됩니다. 코로나19 때도 못지않적인. 그리고 2018년 말까지 이제 금리를 인상하긴 했는데 계속 인하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인하를 하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기준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20년도에 당연히 대선에 승리를 잡고 싶고 중간 선거에서도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던 거죠.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시기는 경기가 그만큼 매우 긍정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월봉 그리고 주봉, 그 주봉 기준에서 이제 요 자락이 돼요. 요 자락이. 그럼 요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뺑뺑 돌아왔는데, 자,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잡히냐면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카드,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이제 고사양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이제 그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니까 덩달아서 이제 반도체 쪽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017년도에 뭐 삼성전자 기준의 영업이익이 2013년도 영업이익이 35조 7천억이거든요. 그게 사상 최대치인데 그 이후에 이제 영업이익이 줄었죠.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다시 30조를 넘길 걸로 기대했는데 그때 이제 갤럭시 노트 5의 문제, 배터리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 그렇게 되면서 30조가 채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이제 30조를 넘길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내놨는데 실적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57조가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한.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사상 최대치 실적 영업이익을 찍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서부터 이제 계속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채굴 그 GPU 그래픽 카드, 고사양 그래픽 카드 뭐 이런 부분들의 반도체까지 그 이후에 엔비디아가 월봉 보시면은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갔다가 엔비디아의 흐름도 쭉 뻗어 올라갔다가 IT 쪽 나스닥의 고점이 21년도 11월에 고점을 찍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유가 미국 쪽의 경우는 이제 21년도에 돈을 무지하게 풀었죠. 2조 달러를 풀었죠. 풀고 나서야 이제 그 오버슈팅 유동성 랠리의 기준이 된 거고 어쨌든 요 21년 11월에 나스닥의 고점을 찍습니다. 21년 11월에 나스닥 고점. 그렇게 하고 나서 68% 밀린 거예요. 68% 밀리는데 요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요때 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확장이 되죠. 더 큰 이슈를 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년대부터 AI라는 단어를 써왔는데 50년대부터 써온 AI라는 단어 그 자체 뭐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뭐 지금 제작자지만은 뭐 어찌됐든 그 기준에서 AI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데 그 오픈 AI 그러면서 이제 생성형 AI 기준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이제 확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알파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둑 기사분들을 뭐 알파고 다 이겨버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22년도 이제 11월에 오픈 AI 쪽에 생성형 AI 뭐 실질 대화가 돼버리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될 정도로 이제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고사양, 고마진의 GPU, 반도체까지 포함된 그거를 설계를 하는 게 엔비디아라는 거예요. 그 설계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22년 11월 달에 오픈 AI가 이제 화두가 되고 시장 화두가 되고 뭐 그게 진짜 실적하고 연결이 될까? 실적하고 진짜 연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터져 나온 게 이거란 말이에요. 5월 24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오고 그렇다고 실적이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고 그 이상의 그럼 결론적으로 5월 25일 날 26%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이때는 5위는 아니었겠죠. 올라와서 5위니까. 그래도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 또 시가총액이 이 당시 기준에 300달러 기준 요 올라간 가격 말고 요 바닥 가격 300달러 조금 넘는 기준 곱하기 24억 7천만 주짜리예요. 24억 7천만 주, 25억 주라고 치고 곱하기 300. 그럼 7,500억 뭐 하여간에 거기에 1,300억을 또 곱해주면 1,300원 환율.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적으로 그 계산을 했을 때 1,000조에 달하는 종목이 그러니까 이 1,000조라는 게 어느 규모냐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고 삼성전자가 400조인데 지금 400조 넘죠. 59억 주니까 60억 주 잡고 6, 7, 40이 한 450조. 그 당시에 이제 400조라고 잡았을 때 삼성전자의 2.5배에 달하는 종목이
26% 갭상승에 결국은 상한가 수준 29%까지 폭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왜 그러니? 라고 했더니 GPU에 대해서 판매가 상상을 초월했다. GPU 판매가 상상을 초월. 응?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발 AI 실적, GPU 실적이 야 매우 긍정적이구나라는 게 엔비디아 쪽에서 지난해 5월에 확인이 된 거죠. 그 흐름이 이렇게 연동이 된 거예요. 엔비디아가 잘 나가? 어느 정도 잘 나가? 1000조짜리가 하루에 30% 올라 버려요. 그리고 꺾이지를 않아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와요. 글로벌 시장 또 미국 시장 기준에 글로벌 시장 전체로 해도 되죠. 사상 최대치 고점을 50%를 더 넘겨요. 23년도에 가장 강력한 시세를 낸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그런 기준이 설정이 된 거예요. 거기에 하이닉스가 당연히 연동이 되는데 하이닉스가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어떤 거예요? GPU의 생산 과정 속에서는 무조건적으로 HBM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GPU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GPU 생산은 TSMC가 다 해요. 위탁을 받아서. 모든 뭐 공정까지 싹 다. 근데 거기에 반도체만큼은 고사양 반도체, HBM. 그러니까 D램을 이렇게 층으로 싸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HBM만큼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초강세를 띈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 차트 주봉 차트 보시면 그러다가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나 여기서 빵 치고 들어올린 이후에 횡보야. 빵 치고 들어올린 이후에 횡보야. 야 이거 다 좋은데 엔비디아의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공급 과잉은 되지 않을까 혹시? 공급 과잉 혹시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공급 과잉이 그 부분이 해소가 된 게 언제냐면은 11월 달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기준에 11월 초에 MS하고 죄송합니다. 11월 초에 MS사하고 알파벳이 실적이 같은 날 나와요. 시가총액 2위, 3위가 실적이 같은 날 나옵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26% 성장 기준이었는데 22%뿐이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부정적인데 라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전망치는 소폭 상회했고 앞으로 전망도 좋은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알파벳이 그날 9%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 돌려놨죠.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실적이 나왔는데 얘가 2위고 알파벳이 3위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시가총액 2위는 그날 3%인가요? 4%인가요? 강세로 마감했어요. 3% 이상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만 따지고 뭐 야 이거 클라우드 사업 부분 그러니까 GPU의 수요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전혀 그래서 그 이후에 또 12월 달 뭐 이럴 때 AMD하고 아마존이 AMD하고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GPU 대체 부분을 만듭니다. MI300X 뭐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거의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는데 AMD와 인텔이 우리도 할래. 야, 돈 무지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도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수요는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알파벳 우리의 살 길은 이제는 AI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 진행하겠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가 필요하다. 메타 플랫폼 마찬가지.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 전부 어디서든 전부 AI. 이게 이제 50년대랑 다르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기준이죠. 그래서 AMD와 알파벳이 이제 뭐 합작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결국은 HBM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간혹 보면은 뭐 지금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요? 간혹 보면은 일단은 어찌됐든 잠시만요. 그 지금 팝업창 만든 거 사이즈를 줄이지 마세요. 밑에다 다른 내용을 뭘 넣더라도 사이즈는 줄이지 마세요. 더 길쭉하게 만드세요. 밑에 내용을 넣더라도.
전화번호를 빼더라도 뭐 계좌번호를 넣든가 계좌번호를 넣어요. 사이즈 줄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크게 만들까 하고 있는데 크게 만들까가 아니라 가장 크게 만드는 걸 원하는데 카톡 특강 안 해요. 카톡 문자로 가세요. 뭐 특강 뭐 하여간에 그거 고민해 봅시다. 문자 카톡 밑에 있잖아 직장인. 사이즈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간혹 이제 뭐 여러분들이 채널 돌려서 보시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응? 야 이거 뭐 공급가행이라요. 정신 나간 친구들이지. 방금 얘기했잖아요. 11월 이후부터에 그러면서 굉장한 이슈가 또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업이 된 거고 삼성전자도 결국 이제 사상 최대치 죄송합니다.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 52주 신고가를 73,600원을 뛰어넘고 8만 원 수준까지 왔다가 뭐 실적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눌렸는데 실적 그렇게 우려될 바는 아닙니다. 결론은 이 GPU에 대한 지금 신청을 하면은 1년 정도 걸린대요.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5,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1년에서 2년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게 지금 AI 뭐 이슈 부분이 아마존도 리인벤트 진행을 했을 때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거기서도 그냥 아마존 쇼핑몰이잖아요. 근데 그냥 GPU야. 응? 챗 GPT 관련해서 AI 챗봇 관련해서 GPU 수요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AMD 기준에서 AMD 기준에서 또 아마존 기준에서 또 구글 같은 경우가 AI 제미나이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부 필요한 거는 결론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뭐 어찌됐든 반도체를 납품할 쪽이 많아졌다. 거기에 이제 뭐 온 디바이스 AI 관련 테마 뭐 이런 부분이 불거져서 지금 제주 반도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이 형성되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 온 디바이스 AI라는 부분은 서버라든가 또 클라우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안 받고 모바일 같은 거나 자율주행을 할 때 그냥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이 형성될 수 있게끔 AI가 형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또 집약된 기술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종목군들 테마 관련주들 뭐 해가지고 뭐 제주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관련주예요. 리노 공업도 포함되어 있고 심텍도 포함되어 있고 반도체 소부장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기존의 흐름과는 다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이후에 하이닉스로부터 수주를 실질적으로 계속 받아왔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오노는 대표이사는 오노김 대표이사시죠. HPSP의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블록딜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물량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한미반도체에 또 매수를 합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일단은 이제 뭐 하이닉스 쪽에 물량을 받고 있는데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부장 쪽은 전부 저평가는 아닌데 다만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수급이 굉장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제약바이오도 성장주, 2차 전지도 성장주, 뭐 오늘 그나마 좀 반등을 제대로 준 위메이드도 성장주, 다 뭐 성장주잖아요. 근데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의 경우는 좀 제한적인데 전체 종목, 개별 몇몇 종목이 아니라 전체 종목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의 수급이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사실상 제약바이오 쪽에 뭐 단기 수급 좀 제한적이지만 4, 5%뭐 이런 수준의 그 수급이 뛰어나고 그리고 위메이드의 수급 뛰어나고 근데 2차 전지는 말 그대로 포스코 DX 하나 빼고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신규 상장주의 기준 아직까지도 뭐 신규 상장주로 설정을 하는 거죠. 에코프로피 머티리얼즈 그 정도 빼고는 2차 전지에서 공매대차 상환 이외에 순수한 순매수나 또 MSCI 지수 편입돼서의 순매수 이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더라도 소부장 쪽에 원체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글로벌 시장이 다 그렇게 움직여 주니까 그래서 우리도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AMD 같은 경우에도 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AI 칩의 이제 신제품을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HBM 반도체 부분은 전부 다 들어간다. 예, 다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금 누적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 개선 전망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형성돼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요 수준이 2017년, 2018년 수준인데 규모 면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전망치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먼저 이제 랠리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얘네들은 지금 52주 고가 대비 사실상 그렇게까지 눌려 있지 않아요. 또 52주 고가가 먼 옛날에 찍은 고가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리노공업, SFA 반도체, 고영 오늘 고영이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고점 뭐 움직이다가.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순환성의 52주 고가 랠리, 또 사상시대적 고점 돌파 행진. 그 흐름이 뭐 제주 반도체에도 연동돼 있고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그 반도체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동이 돼 있는데 오늘쯤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엔비디아발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 하이닉스도 사실 또 삼성전자도 사실 삼성전자 8만 원 돌파, 하이닉스의 14만 3,700원인가요? 그 고점 돌파가 오늘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지수 부분은 뭐 2,561포인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5%씩 들어 올려져 버린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방에 2,700 수준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농담해라. 2,700까지도. 뭐 만기일인데 만기일 뭐 개뿔 만기일 있으면 그러면 다들 뭐 풋옵션 사게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만기일에 영향받는 거 우려도 하지 마세요. 뭐 무슨 뭐 이 도박장이어서 뭐 파생에 따라서 뭐 종가를 맞추고 그런 거 없어요. 소설들 쓰는 거고 전부 대부분이 이제 해지 물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선물 만기이면 모를까 옵션만 옵션 혼자 만기 그런 건 의미 없어요.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그 지금 HBM 또 HBM뿐만이 아닙니다. HBM의 반도체 D램에서의 그 점유율이 그 출하율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8%,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6%인가요? 얼마 안 돼요. 원체 고마진이어서 그런 거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놓고 보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범위예요. 실적 부분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이 13조 7천억, 13조 7천억, 그다음에 20조, 그다음에 순이익이 10조, 그다음에 15조 합쳐서 26조 2년 동안에 그러한 실적에 대한 그 전망 부분이 저는 뭐 충분하다. 오히려 올해 더 가파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월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급증계 목표주가 14만 3천 원에 났잖아요. 넘겼어요, 못 넘겼어요? 넘겼습니다. 이게 11월 10일이에요. 이게 1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IT 전체적인 내용을 설정을 해드리는 건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이들의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서의 그 기준점들 꼭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지금 1월 2일 지난해 1월 2일 이후에 누가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입니다. 뭐 현대차, 기아가 지금 올 초에 그냥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지금 그죠? 1월 2일부터 해서 뭐 말 같지도 않게 시장이 별 이상한 흐름을 나타내게 됐는데 순매매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1월부터 이제 올해 1월 9일까지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건데 그 삼성전자가 없잖아요. 아니야. 삼성전자 부분은
기관들만 일부 매도가 있을 뿐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별도로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수가 4%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4%가 얼마 안 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 지분과 대주주 지분 합산하면은 87% 이상이에요. 그러면 기관 지분 포함하면은 유통 물량도 없죠. 개인 지분 뭐 해봐야 뭐 10% 미만? 개인 지분 10% 미만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하시는 분들이 단타쟁인가? 아니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유통 물량도 없는데 4%대 매집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의 기준입니다. 마찬가지의 기준. 누구를?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도 얘도 똑같이. 지금 7억 2,800만 주니까 5%에 가까운 쌍끌이 매수란 말이에요. 그 5%가 시가총액 1위, 2위에서 가장 많이 형성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2위는 아니잖아요. 기아가 3위 아니잖아요.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의 기준도 외국인과 대주주의 지분을 합산을 하면은 87% 이상이에요. 거기 기관 지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응? 지금도 고점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뚫고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엔비디아 차트 제가 한번 올려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좀 놓고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올해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기준입니다. 저 줄을 거드린 부분하고 이제 안 거드린 부분 두 개를 잘라 드릴게요. 두 개를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냥 하나만 잘라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봉입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의 기준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차트는 안 자르고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의 기준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컨텐츠방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뭐 참조하시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 볼까요? 일단 봅시다. 월봉으로. 그 빠르게 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르면 되니까요. 자, 애플 어때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10% 정도 더 올라갔다가 지금 눌려 있는 수준? 그 정도죠. 아유, 죄송합니다. 코가 막혀서.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이제 MS사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얘도 10% 정도. 근데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는 2.5% 눌려 있는 거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시가총액 3위는 누구예요?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그렇게 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 알파벳이죠. 알파벳 아유, 죄송합니다. 52주 신고가 랠리 지속하고 있어요. 사상 최대치 대비해서는 뭐 8% 눌려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아마존. 아마존도 똑같이 52주 신고가 랠리. 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미끄러져 있지만, 결론은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기고 있는 미국 쪽의 대형주 기준은 누구다? 애플, MS,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의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한다. 엔비디아는 보셨고, 그 다음은 뭐예요? 메타 플랫폼. 메타 플랫폼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6% 눌렸어요. 52주 신고가 랠리 긍정 쪽이고. 이들이 다 지금 AI 관련돼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제 우리 쪽에 뭐 월봉 한번 다 볼까요? 월봉 다 보시면 다 사상 최대치. S&P 500 지수도 이제 사상 최대치 1% 남았고, 나스닥 지수 52주 신고가 랠리인데 23년도의 랠리가 20년 만의 랠리예요. 40%대 랠리가.
요 앞에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연 단위로 봤을 때 1년 1년 잘라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 프랑스, 독일, 유로 사상 최대치 뛰어넘고 3,400포인트 수준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매우 긍정적인 시장의 추이 추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시장을 이끌어갈 거냐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눈으로 본 그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또 미국장 보시는 거잖아요. 미국장 기준에서 누가 끌고 갔어요? 결국은 보니 엔비디아가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갔구나. 근데 엔비디아가 가벼운 애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5위예요, 5위. 미국 시장 시가총액 5위입니다. 그런 애가 지금 50% 올랐다고. 그러면서 시장을 견인하는데 GPU 판매죠. 그 GPU의 HBM. 거기에 반도체 업황 개선, DDR5, 낸드, 또 온 디바이스 AI 이런 기준에서의 흐름. 지금 하이닉스 아쉽게도 1% 강세로 마감되고 끝나버렸지만은 좀 아쉽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매우 긍정적이죠.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잖아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인데 이 부분을 못 잡아내고 엉엉엉 우리가 운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요 수급이 넘쳐 나갈 때, 요 수급이 형성되어졌을 때, 요 수급이 기준이 잡혀져 있을 때, 그랬을 때 다 고점들을 넘기는 흐름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지금의 이제 눌림목은 신고가를 찍고 4.38 밀려 있는 거지 추이 추세가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성된 고점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뚫린 흐름 다시금 또 요 고점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이 고점들의 랠리가 형성이 된 거죠. 요 수급이 꼬여지지만 않으면 돼요. 꼬일 일도 없고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흐름 속에서 누구? 엔비디아 대비 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의 기준에서는 신고가 기준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까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01월 091 16시 08분에 주봉 차트 하이닉스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 지워버리고 하나를 또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봉하고 우리가 같이 겹쳐져서 또 놓고 볼 거니까 그렇게 해서 VVIP 방에도 같이 올려드리세요. 지금 VIP 방에만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하고 조금 있다가 거래량도 다 빼고 이 부분만 보여드리게 되면 요 5월달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은 엔비디아의 흐름에 연동폭 가져가야죠. 그러면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주도권이 있다라는데 작년 4분기까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원체 기술력이 또 뛰어나죠. 그쪽도 뭐 하이닉스도 뛰어나지만 그래서 2013년부터 하이닉스가 개발을 한 거고 삼성전자가 이게 돈이 될까 해가지고 한 템포 좀 늦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파르게 지금 따라잡고 있죠. 그래서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 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관련해서도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기준의 실적 해석 부분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또 윤정두한테 물어도 보지 마세요. 윤정두가 뭐나 알겠어. 메이저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오늘 외국인들이 개인에게 너무 많이 떠넘겼어요. 무슨 개뿔. 1월 3일 날 기준에 350만 주도 던졌네요. 오늘 240만 주 해봐야 물량이 얼마나 돼? 240만 주. 상장 주식 수가 59억 주인데. 그러면 0.1? 0.1이나 되나? 뭐 크게 의미 설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나왔는데 글쎄요. 그런 해석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심각한 조정이 나왔어야죠. 심각한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는 좀 음, 의미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그 보도자료, 그러니까 FN 가이드가 이제 뭐냐면은 전체 증권사의 보고서를 모아서 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치를 내서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얼마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실적을 보고 수정을 하려고 수정 안 해놓은 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이해되세요? 아니 실적을 보고 대처를 하려고 수정을 안 해놓은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4분기 실적 전망치 기준 대비해서 좀 예상치 부분이 매출액이 이제 연간 단위 4분기 단위인가요? 70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7천억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67조에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분이 안 나왔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컨센서스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 전망치가 물론 뭐 1월 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몇 군데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수십 군데 여기 말고도 뭐 수십 군데 이상이잖아요. 근데 실적 전망치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 이제 다시 설정 범위가 잡히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응? 그러니까 뭐 이 컨센서스가 뭐냐부터를 알아야 되는데 증권사의 보고서를 묶어가지고 전체를 다 묶어서 평균치가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요. 그럼 가장 마지막에 나온 전망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더 낮게 형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업황이 조금 4분기까지는 좀 안 좋을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점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이제 감안해서 들여다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이런저런 토 달 이유도 없고 오늘의 수급 범위의 흐름이 부정적이지 않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시는 부분 그 부분 그대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급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들어오면서 고점을 다 넘기고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쪽도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 글로벌 증시 멀쩡한데 삼성전자만 눌려?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또 일단은 모바일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고정거래처 가격이 인상된 낸드 가격 지금 인상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삼성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고점 부분들을 결국은 마지막 저 수급 기준에 이렇게 뚫어준 거란 말이에요. 수급은 이따시만큼 상상을 초월하게 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가만 밀려 내려와 있다? 과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뭐 하이닉스 비중을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1분기부터 해서 조금 비중을 나누어서 가지고 가볼까라는 고민도 했는데 일단은 뭐 현재 기준에서는 그대로 좀 더 들여다보면서 대처하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장중에 뭐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드렸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뭐 이 정도만 해석을 해드려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삼성전자 부분의 주봉 차트까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봉 차트를 두 가지로 올려드린 이유는 이제 하나 수급 범위 보시는 거하고 하나는 엔비디아하고 이제 비교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팍스에 가가지고는 이제 뭐 간단한 코멘트 시황. 근데 뭐 저도 욕심이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 안 하고 좀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소부장 쪽의 기준을 좀 놓고 볼 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매직 규모에 대해서 이걸 안 해놨구나. 2023, 01, 02 누적적인 부분에 기관들 매도가 1,400만 주예요. 이건 뭐 0.2% 뿐이 안 되잖아요. 0.2% 매도한 거에 대해서 그걸 뭐 2억 4,800만 주를 샀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로 순식간에 전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연기금이 오늘 이제 좀 물량이 나왔는데 그 뭐 연기금이 내리팔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연기금의 수급 범위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기금의 수급 범위가 전체 시장에 부정적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여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이 매우 우호적이거든요. 시장에 우호적인데 뭐 그럼 연기금이 뭐 지수에 영향이 있는 이쪽을 두들겨 팰 이유는 제한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이제 소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부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IT 종목에서 어지간한 쪽은 다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뭐 삼성전기의 기준도 뭐 사실상은 지난해 10월부터예요, 사실은. 지난해 1월부터만 놓고 따져도 수급이 매우 뛰어난데 지난해 9월 말 10월부터로 따지면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수급이 10%에 달해요. 얘가 7,500만 주짜리거든요. 10%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서 금액 기준으로 두 번째 많은 매집입니다. 근데 주가만 지금 뭐 제대로 된 랠리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펀더멘털이 높으냐? 아니에요. 그렇게 고평가 상태 아니에요. IT 기준에서는 오히려 저평가 인식으로 해석을 해드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작년 1월 이후에 수급이 어때요? 10%에 달하는 물량이 들어와 있어요. 대주주 62%짜리에 10%에 달하는 물량 적지 않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그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400% 올라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아저씨 그 박순혁이 정신 나간 애나 그 선대인 씨 그 정신 나간 양반 왜 멀쩡한 한미반도체를 뭐라고 하냐고. 지들 2차 전지 우리도 매매를 했잖아요. 7월 말에 다 정리를 했고 작년에.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도 보고 있는 건데 왜 성장주들에 대해서 서로 손가락질 해봐야 손가락만 아프죠. 성장주에 대해서는 왜 부정적인 해석을 해요? 거기에 이제 수급 범위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게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꼬리가 달려서 좀 씁쓸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의 지금 이 매직 규모가 7월 이후에만 10% 이상이에요. 월등하게 10% 이상 월등하게. 그리고 HPSP가 최근에 이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일부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얘도 뭐 수급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마이크론이 조금 수급이 꼬여져 있고, 그다음 리노공업이나 SFA 반도체나 고용 부분, 요 기준에서는 SF 반도체가 한 이제 5%대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리노공업도 한 3, 4%. 얘네도 유통 물량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했을 때 결론은 우리는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을 일단 우선순위로 놓고 잡고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SFA 반도체, 고용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IT 쪽의 흐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소부장 쪽의 기준은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 대부분이 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이제 6조에 달하죠. 9,700만 주짜리니까 그런 종목도 시가총액 크지만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우리는 대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세, 그 추세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 혹은 순매수의 기준인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안 터지죠. 안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될 수가 없는 거고 대신에 누적 수급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매우 뭐 긍정적으로 매직 규모는 형성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수급 범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똑같이 성장주다. 누구나가 다 아프리카 TV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든 전부 다 성장주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점이 어떻게 설정 범위가 수급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렇게 해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엔비디아발 모멘텀, 이런 모멘텀이 한 번만 딱 불거지면 오늘 뭐 주성엔지니어링 사실 오늘 기준에서 38,000원까지 뚫고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죠. 원래 이제 변동성도 가볍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IT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유튜브에 그 내용들이 쫙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머니올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려놔드렸어요. KBS 머니올라에서 뭐 2차 전지 전망부터 해서 미국 대선 영향 또 반도체 관련해서 또 외국 기관들은 어떤 종목 위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니 뭐 이런 내용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기준점들을 영상으로 올려놔 드렸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종목군들의 기준도 검색해 보시면 이제 뭐 하이닉스부터 뭐 HPSP, SFA 반도체, 한미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까지도 그 제주 반도체 시가총액 1조 미만입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 잡아드리고 대처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그리고 종목을 하나를 매매를 하더라도 좀 뚜렷하게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뭐 사이트 이렇게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좀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선착순 몇 명이야? 그냥 뭐 6명 이러진 않잖아. 선착순이 10명이면 10명. 자녀 인원 몇 명. 좀 그렇게 표시 좀 해주세요. 조목조목 다 제가 안 하게끔 조금만 생각해 주면 안 되나? 19명 했다가 얘기했잖아요. 4명 뭐 가입해서 뭐 6명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잡혀야지. 선착순 뭐 5명. 나는 숫자를 8을 좋아하니까 8명. 웃기잖아. 제발 좀 디자인하신 분도 응? 그렇게 하셔서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VIP반에 이 가격 라인이 좀 수정이 될 겁니다. 빠르게 합류하셔서 수익 함께 가져가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VVIP방에 오셔서 함께 하셔서 수익 좀 잡아가시고 하시겠죠? 네.